정호유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2년 11월 13일 일요경주 예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토요경주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됐습니다. 결과표를 보시면요, 결과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배당이 들어온 경주가 1경주를 제외하고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혼전이었고, 개인적으로도 조합이 많이 미스가 되면서 조금 아쉬움을 많이 드렸습니다. 준호의 흐름이나 다른 것들은 특이사항들은 없습니다. 특이사항들은 없기 때문에 그냥 경주 자체의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 그 자체의 분석 안에서 어떤 마필을 찾아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토요경주, 서울경주의 결과, 또 금요경주의 결과를 잘 반영해서 이제 결승전인 일요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꼭 이길 수 있는 경마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종현 쾌도남마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문자 서비스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달라진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음성정보 서비스도 역시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일요경주 편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일요경주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는 패턴이 아닙니다. 특히 서울경마 11개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 문세영이가 타는 인기 1위 말도 워낙에 많고요. 그리고 경주별로 빠지지 않는 축마가 있는 경주가 7개, 8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경마는 전체적으로 배당이 좀 낮을 겁니다. 그리고 배당이 나오는 경주는 좀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 7경주, 마지막 경주인 11경주, 이런 경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낮은 배당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에 부산 경마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부산 경주는 마지막 경주도 이제 축마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당이 나오고, 1경주부터 끝나는 6경주까지 모두 다 혼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경마는 부산 경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서울 경마는 최대한 많은 경주를 저도 맞춰보겠습니다. 저배당으로 진행되더라도 그런 전략으로 임해야 내일 경마의 편성 구도에 맞는 배팅 방법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11월 13일 일요경주 예상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1경주는 국산 육군 1000m 2세 마필들 간의 접종 구도로 진행이 되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세마 경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배당이 시원하게 터져버리거나 아니면은 토요일 1경주처럼 그냥 저배당으로 끝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외곽에 있는 10벌 라운 엠파이어가 주행검사 잘 뛰었고 주행연습 잘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세영이가 그렇게 기승해서 압도적인 인기 1위 마필로 팔리는 신마 경주에서 얼만큼 많이 당하셨습니까? 맨날 인기 1위로 팔리지만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문세영이 기승하는 신마 경주에서 인기 1위는 인정하지 말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10벌 라운 엠파이어가 들어와도 어쩔 수는 없고요. 저는 다른 마필들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제가 제일 세게 보고 있는 배당만은 4번 왈가닥이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이동화가 신마 경주에서 배당을 가장 많이 내고 들어오는 기수입니다. 두 번째는 이 왈가닥이라는 말이 이제 모마가 깍쟁이라는 말인데,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과거 11조에서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말입니다. 이 깍쟁이 자마들이 다 잘 뜁니다. 굉장히. 그리고 이 왈가닥도 깍쟁이의 자마고요.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좀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위권 마필들과 병합 훈련을 해도 스피드나 탄력이 잘 나오는 발걸음을 보이고, 분명 뭔가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데뷔 전부터 저는 뭔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1경주는 배당 복병 마필인 4번 왈가닥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2경주입니다. 서울 2경주는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보시면은 대책 없이 저배당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번 다나은 로즈가 직전에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발주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느린 순발력이 보완될 수 있습니다. 또 5번 슈프림 스타도 직전에 순발력 보이면서 선두권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이면서 잘 뛰었습니다. 대안이라고 해봐야 인기 3위인 3번 베스퍼, 현군에서 입상 경험이 있는 말 정도입니다. 그러면 다른 도전 마필들은 안 되냐? 안 됩니다. 네. 이런 말들이 뭔가 기본 걸음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들이라면 당연히 제가 추천해 드리겠죠. 그런데 이런 말들이 안 됩니다. 능력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말이 5번 슈프림스타입니다. 출전하는 전체 마필들 가운데 순발력이 가장 좋아요. 직전에는 1200 경주거리에서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두권 외곽에서 무리한 전개를 펼친 이후에 버티는 정도였는데 그래도 잘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행을 쉽게 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잘 뛰겠죠. 5번을 인정하고 가면은 배당상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경주죠. 그래서 이 경주는 가볍게 그냥 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서울 3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는 국산 5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대책 없는 저배당 경주입니다. 일단은 1번 정문팝하고 차분하게 따라가도 탄력 보이는 말, 콩코드 퀸 선행마, 앞에 가면 잘 뛰는 말, 그리고 6번 블랙 초콜릿도 직전에 이제 거의 대차이로 여유 있게 우승했던 말. 제일 세게 봐야 되는 말은 2번 콩코드 퀸. 역시 출전하는 전체 마필들 가운데 순발력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문세영이가 직접 훈련을 담당을 했어요. 발주기 이점이 있어요. 선행 안 갈까요? 아니죠. 그냥 선행 가겠죠. 그러면은 그냥 버티겠죠. 2번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조합이 배당이 나올까요? 이 조합이 배당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런 말들은 능력이 부족해요. 결국은 3경주도 대책 없는 저배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을 위주로 공략하셔야 됩니다. 이제 부산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부산 경주는 여러분 좀 집중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산 경마는 배당이 분명 많이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자, 부산 1경주는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역시 2세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인기마가 별게 없기 때문에 배당 막군을 노리시면 되는데 일단 3번 플라잉 터치는 무조건 앞에 가야 됩니다. 선행을 간 경주와 그렇지 않은 경주는 2회전 경주에서 앞에 갔을 때는 입상을 했고 직전에 선행을 못 가자 꼴등을 했습니다. 또 4번 구디는 다른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순발력이 아예 없는 말이에요. 완전히 바닥 취입에서 올라오는 말. 그리고 5번 파이널 세븐은 적당한 순발력과 적당한 탄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3착을 하긴 했는데 이제 1착, 2착을 차지한 마필과는 8마신 이렇게 크게 졌던 말이기 때문에 능력이 아주 좋다.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전력이 앞서 있다.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노리셔야 되는 말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8번 해운대스타입니다. 주행검사 때는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데뷔전에서는 1200 경주거리에 출전했고 이제 11조 마방이 부산 11조 마방이 훈련을 굉장히 잘 시키거든요. 그런데 꼴등을 했어요. 왜 꼴등을 했느냐? 4번 게이트에서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진행되는 경주를 따라가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훈련 때 컨디션이 좋아요. 그 다음에도. 잠시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떻게 뛰나 보자 했는데 스타트를 딱 하자마자 그냥 맨 뒤로 갑니다. 왜? 데뷔전에서 무리한 페이스를 쫓아가다가 꼴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강주가 기승을 해서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하다가 직선에서 끈기려 보이는데 데뷔전과는 완전히 다른 걸음을 보입니다. 경주 종반에 거의 날라오는 듯한 수준으로 탄력이 좋아진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는 좀 뭐가 완성이 됐구나라는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신흥 기수이지만 이용하기가 못하는 기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해운대스타도 무작정 추진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타이밍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나은 능력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말이고 인기 마필들에 비해서 능력이 밀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8번 해운대스타 선전을 기대하는 말입니다. 다음은 서울 4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는 국산 5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희박하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5번 검은 질주가 압도적인 인기 1위입니다. 그런데
2회전 1000m에서도 우승을 했고 직전에 1200 경주거리에서도 선행을 나선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어요. 이번에도 앞에 가면 버티겠죠. 그리고 제가 주중에 소개시켜드렸던 말, PNSI 직전 1600 경주거리에서 말을 잘못 탔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주거리 줄일 거다. 경주거리 줄였죠. 1300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발주기 이점에 문세영이가 기승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3번이 인기마가 돼버린 겁니다. 들어올 거예요.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저배당이죠. 저배당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사경주도 배당상의 메리트가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는 국산호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999 막건까지 기대하고 누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3번 바람바람이 이제 직전에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1000m 1400이에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주 조교사는 경마표를 가지고 시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람바람이 우승을 해도 돼요. 기본 능력이 있는 말이니까. 하지만은 꼴등을 해도 됩니다. 왜? 2살짜리가 1000m를 뛰다가 1400 경주거리를 뛰어요. 이거는 뭐 자기들은 추후에 이 말이 뭐 대상 종주 나갈 거다, 뭐 크게 성장할 말이다, 뭐 자기들 생각인 거고요. 그러니까는 경마편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3번 바람바람, 경주거리 이렇게 늘려서 들어오는 말들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바람바람은 문제가 있는 말이고, 4번 닥터 펜타곤은 전적이 말해주듯이 별다른 능력이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8번 골드포인트 2회전 경주에서 1400에 입상을 했지만은 직전 1300 입상을 했고 직전 1400 경주거리에서는 발주기 이점으로 정말 편하게 경주를 진행해도 4착밖에는 못했어요. 플로잉 리버는 직전에 기습 선행을 나선 이후에 버티기에 성공을 한 거고 이번에는 선행 여부가 불투명하고요. 자, 그래서 누굴 누르셔야 되냐면은 외곽에 있는 11번 더블탭입니다. 더블탭. 직전에 제가 이제 더블탭에 커먼 퍼스트 초반부 경주였는데 중배당 막권을 잘 적중을 했던 경주였습니다. 그 당시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래를 좀 피해야 된다. 근데 직전에도 사쿠라가 돌면서 경쟁기가 꼬여갖고 이제 순발력 보이면서 선두권 외곽에 섰다가 사쿠라 돌면서 앞에 가는 말들에게 휩싸여서 또 뒤로 쳐졌다가 다시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스타트를 잘 받아서 그냥 쭉 밀고 가면은 선두 외곽에 설 수 있습니다. 선두 외곽에서 경주만 진행을 하면은 종반에 끈기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1400 경주거리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더블탭 이번에도 직전처럼 좋은 배당으로 입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누르셔야 됩니다. 11번 더블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오경주입니다. 서울 오경주는 국산호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도 보고만 있으면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외곽에 있는 9번 마루마는 이제 직전 1700을 뛰다가 2회전에도 안 되자 이번에 1400으로 경주거리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1700에서도 가능성은 보였던 말이기 때문에 경주거리 줄어드니까는 낫겠죠. 3번 빛의 대륙은 이제 직전 경주가 굉장히 오랜만에 장기간 공백 후 출전이어도 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고 저도 추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상적인 출주주기에 돌아왔고 마음만 먹으면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3번을 놓고 가든 9번을 놓고 가든 어쨌든 배당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 가운데 3번 빛의 대륙을 좀 더 세게 봐야 되는 경주이긴 한데 뭐 문세영이하고 들어오면은 당연히 별로 재미가 없겠죠. 오경주도 역시 인기마 접전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는 국산사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부산은 1, 2경주가 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지만 이번 경주는 좀 저배당으로 들어와도 되는 경주입니다. 일단은 외곽에 있는 8번 어게인 터치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부산에서 뛰는 말 중에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게이트 이탈이 그냥 무지막지할 정도로 빠릅니다. 그러니까 1200에서 1400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바람 설명해드리면서 그랬죠. 1000m에서 1400은 경마편을 데리고 시험하는 거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이건 양상이 다르죠. 왜냐하면은 1200에서 1400이기 때문에 뭐 이게 정상적인 수순이죠. 그리고 이번 경주도 선행을 갈 거기 때문에 능력 발휘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은 거리 첫 도전이라는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세게 보셔야 되는 말은 5번 화랑 베스트입니다. 직전에도 잘 탔으면 들어왔어요. 이성재가 11번 게이트에서 자리 못 잡고 외곽만 뱅뱅 돌다가 그리고 끝에도 걸음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 잘 타는 서광주가 2승을 했죠. 감량 이점이 있죠. 차분하게 경주 진행하면은 종반에 끈기가 좋은 걸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세게 보는 말은 5번 화랑 베스트인데 어게인 터치하고 같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배당이 없겠죠. 그래서 부산 3경주는 가볍게 공략하시는 게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 6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는 국산사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인기도가 조금 혼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이 출전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곳에 배당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플라잉 골드는 잘 뛰고 있어요. 직전에도 선두권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고 이번에도 뭐 되든 안 되든 선두권으로 치고 나갈 거고 또 외곽에 있는 최저 배당 막권인 6번 구억마을도 직전에 차분하게 참고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고 자, 두 대의 마필보다 더 상승세를 볼 수 있는 말이 8번 미르베스트입니다. 2회전 경주에서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렸고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했기 때문에 직전에는 그냥 인기마가 될 거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추천도 안 하고. 그런데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잘 뛰더라고요. 직전에 잘 뛰었고 이번에도 잘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훈련 때 컨디션도 좋고 순발력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편하게 경주를 진행하면은 종반까지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미르베스트를 제일 세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다음은 부산 4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는 국산호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메인 승부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중에 제가 부산 입상마 두두를 항상 소개를 시켜드려요. 그런데 맨날 다 들어오죠. 거의 매주 다 들어옵니다. 금주도 2마리 소개시켜드렸어요. 첫 번째 마필은 금요 마지막 경주 원더풀킹 월군 출전하는데 또 된다. 들어왔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소개시켜드렸던 말이 어떤 말이죠? 이번 경주에 출전하죠. 퍼스트파크. 주중부터 제가 화요일부터 언급을 해드렸던 말입니다. 일단은 송경윤이가 내일 기승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는 기승기세 무게감이 떨어지면은 메인 승부 경주를 취소하겠지만은 송경윤이가 기승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왜 되는 거냐? 일단은 4번 유크라운은 직전에 1800 경주거리에서 999를 터뜨렸는데 이 6조 마방이 연투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훈련 때 컨디션은 직전보다 분명 못해요. 닥터 페르시아는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두권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버티는 정도인데 딱 1400까지만 잘 뜁니다. 그리고 직전에도 너무 약한 상대들에게 간신히 입상을 하는 정도였어요. 8번 위시러 직전 느린 경주에서 선두권에 나선 이후에 버티는 정도. 호랭이는 직전에 아무런 견제 없이 차분하게 경주 진행했더니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는데 역시 최약체 편성이었습니다. 자, 9번 퍼스트파크가 그래서 된다는 겁니다. 직전에 장거리 경주였는데 훈련 때 컨디션도 그리 좋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경주 전개도 제대로 풀어가지 못했고 직선주로 해서 방해도 있었고 그래도 잘 뛰었어요. 이번에는 훈련 때 컨디션 좋아졌고 이번에는 직전처럼 원래 안 탑니다. 최대한 선두권에 붙여놓고 경주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정도의 편성에서는 장거리 경주 적응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경주는 9번 퍼스트파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는 국산사군 17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과감하게 999 막권을 저는 기대하고 노리고 있습니다.
뭐 서울경마가 계속 저 배당만 들어오라는 법은 없죠. 자, 왜 999 막권을 노리느냐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5번 K프렌즈는 직전에도 압도적인 인기 1위였어요. 그런데 문성희가 정말 최적의 전기를 펼치고도 그것밖에는 못 뛰었습니다. 그리고 천비성은 직전에 기습에 성공을 했는데 원래 이 말이 선행을 간다고 해서 그렇게 잘 뛰는 말도 아닙니다. 외곽에는 9번 블랙마스크 직전에 선행간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고 이제 선입으로도 1400 경주거리까지는 기본 걸음을 보였는데 말이 좀 작고 주행 자세가 높은 말이기 때문에 1700 경주거리는 고전할 수 있습니다. 포에버카는 선행 가야 되는 말. 3번 어메이징 위즈는 선입권 최적 전개로 버티는 말인데 역시 입상할 때는 편성이 약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굴 노리셔야 되냐면은 2번 머니가락입니다. 단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직전 경주에 17주의 공백이 있어요. 18주가 되면은 어감이 좀 이상한데요. 재검을 받고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김효정, 2회전 김효정, 3회전 김효정, 4회전 김효정, 5회전 문성혁. 기억나는 거 5개만 부를게요. 모두 다 이런 기술들의 특징이 뭐죠? 땅 하면은 참고 맨 뒤에 있다가 슈입하죠. 그래도 기본 걸음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동화가 기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탈까요? 그냥 공백 있고 뭐 취마하기 때문에 취마로 탈까요? 아니에요. 그냥 갖다 밀어붙여서 선두권에 붙입니다. 원래 순발력도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들이 별다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백기는 어떻게 되느냐? 공백기가 있지만 훈련 패턴이나 강도 좋고요. 훈련 때 보여지는 스피드나 탄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머니가락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는 혼합 3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만일 사경주에서 송경윤이가 이제 좀 무게감이 떨어지는 기술로 교체가 되면은 이번 경주가 메인 승부 경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드릴게요. 대안으로 이번 경주로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인기만 필드는 몇 두가 있어요. 1번 덩컨.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발주기 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겠죠. 2번 워리어 클래스가 따라가겠죠. 이게 내일 최저 배당입니다. 폭풍 언덕은 취마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2번 놓고 1번, 2번 놓고 6번 이런 말들이 팔려요. 뭐 외곽에는 11번 돼지 초이스는 공백이 있는 말이고. 근데 저는 이런 막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제가 누리고 있는 말은 누구냐면은 5번 클린샷입니다. 5번 클린샷. 원래 이 말이 마체가 한 440kg 정도 나가기 때문에 부담 중량에 민감해요. 그런데도 55, 57 이렇게 비교적 높은 부중을 달고서도 계속 추심력이 양호한 걸음을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이 작은데 높은 부중을 달고 추입을 계속해야 되니까는 어때요?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직전 경주를 뛰고 의도적으로 질병이 없는데도 공백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당연히 쉬어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체중도 조금 늘어났죠. 그리고 재검 때 모습도 좋아요. 그리고 훈련 때 보여주는 스피드나 탄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강은성 마방이 제가 항상 칭찬하고 얘기하다시피 사양 관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직전 7월달 뛰고 재검 받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장기간의 공백이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클린샷 충분히 이 정도의 편성에서는 이렇게 낮은 부중의 이점에서는 선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5번 클린샷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8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는 대통령배 대상 경주. 위너스맨 출전합니다. 지우실 수 있습니까? 위너스맨이 이번에 안 된다. 저는 못 지우겠어요. 심정의 오동은 다시 문세영이가 기승했죠. 직전에 빅토르가 타서 고전했는데 문세영이가 워낙에 잘 타는 말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도 되는 말입니다. 최저 배당으로 끝나도 되는 거예요. 제일 세게 보는 말은 2번 흥행질주입니다. 왜 제일 세게 봐야 되냐면은 검증을 다 거쳤어요. 그러니까는 최근에 1등급 경주에서 연승을 달릴 때도 그냥 국산마 경주에서 뛴 게 아니라 외산마 필드를 하고 뛰었고
선입이나 중위권으로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계속 보여주면서 우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검증을 거친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흥행질주를 제일 세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부산 육경주는 1등급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무작정 저배당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좀 시선을 달리합니다. 일단은 직전 대상 경주에서 여유 있는 2차가 차지했던 킹 오브 더 매치, 이제 신행 기술을 기승시킨 이유는 부담 중량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죠. 선행가는 벌마이스타, 그리고 직전에 직선주로 해서 김혜선이 그냥 가만 앉아 있었는데 말이 알아서 뛰었던 해피피버, 그리고 예스 퍼펙트도 다시 부담 중량이 낮아졌기 때문에 직전에 57을 달고 이번에 53.5니까는 경쟁력이 있겠죠. 뭐 부산항 갈매기도 선입으로 버티기를 노릴 거고, 이런 말들보다 제가 더 세게 보고 있는 말은 누구냐면은 9번 판타스틱맨입니다. 예. 이 3조 문현철 조교사가 이제 입상말을 많이 배출을 하죠. 판타스틱맨도 1등급 경주에서 못 뛰었던 말이 아닙니다. 1등급 경주에서 지금은 경마 예상하는 페로비치 타고도 뭐 가능성도 보였고, 다실바 타고도 가능성도 보였고, 그런데 직전 경주에 소속조를 이동하고 공백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마필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벌마이스가 어쨌든 선행을 갔거든요. 선행을 가면은 그 외곽을 따라가는 순발력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짧은 경주거리에 강점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스타트를 잘 받아서 선행가는 이번 벌마이스타 외곽에 딱 붙여놓고 경주를 진행하면은 저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9번 판타스틱맨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서울 구경주는 혼합사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대책 없는 저배당 경주. 데뷔전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리얼마, 직전에 문세영이 기승하자 여유 있게 이겨버리더라고요. 그죠? 이번에 뭐 리얼마 안 놓고 하실 수 있나요? 컨디션 여전히 좋고 순발력 좋고 나날이 기량이 선전하고 있는데 뭐 놓고 해야죠. 1번 문학스톰 선행가고 2번 가나 패션 따라가는데 두만 필들 가운데 들어올 거예요. 외곽에 있는 7번 알렉산더 위는 차분하게 참고 있다가 한 발 써야 되는 말이고, 1번 문학스톰이 발주기 이점으로 선행을 갈게 유력하기 때문에 뭐 3번 1번 배당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번 구경주도 역시 충마도 있고 후차권도 인기마 접전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10경주입니다. 10경주는 혼합사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가 인기도가 조금 분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번 경주도 역시 배당이 나오는 흐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탭다운은 차분하게 참고 있다가 한 발 써야 되는 말이고, 1번 스카이퓨처는 원래 기본 걸음 있는데 장기간에 공백이 있는 말. 제일 세게 보는 말은 이번 그레이트 선입니다. 선행 갈 것 같아요. 재검 받고 역시 오랜만에 출전하는데 재검 때 스피드가 아주 좋은 모습이고, 아침누리 이런 말들이 깽판 치려고 외곽으로 넘어오거든요. 넘어오면은 보내주고 그 외곽을 따라가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레이트 선데이 선전이 기대가 되지만은 재검 때 모습 좋고 훈련 때 컨디션이 양호하기 때문에 배당판에 바람 좀 불 겁니다. 배당 없습니다. 예, 대망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예, 마지막 경주는 혼합 3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경주이지만은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주종 방송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말도 출전하고 막 답글도 달아주셨던 분들도 여러 분들이 계시고 될 것 같다 이번에, 그 말이 바로 이번 경주에 출전합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두선몽구는 직전에 입상을 했는데 정말 최적 전개로 쥐어짜냈죠. 최고 레이스는 직전에 역시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버티기에 성공을 했는데 경주 조건은 불리하고요. 불방울은 최근에 3연속 입상인데 모두 1200입니다. 그러니까는 전형적으로 너무 짧은 말이기 때문에 1400에서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4번 장산몬스터는 직전에 비오는 주로 해서 바그로니가 기습선행 나서서 대차로 이긴 말이고, 또 이번에는 따라가는 전개면은 탄력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굴 노리셔야 되냐? 예, 6번 라온 샹젤리입니다. 일단은
어떤 말이 기승해서 또 열심히 타는 임다빈이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또 오늘 제가 추천해드렸던 헤들배도 잘 탔고요. 어쨌든 기승기수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최근에 의도적으로 계속 취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순발력이 있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이번에는 뭐 경주의 페이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건 간에 중위권이나 선입권 정도에서 아주 편하게 경주를 진행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라온샹젤리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경주를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월 13일 1호 경주 예상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마는 1호 경마는 강약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배당 경주는 저배당대로 인정을 하셔야 되고 배당이 나오는 경주는 과감하게 노려보셔야 되는데 저도 현장에서 강약을 잘 조절해서 좋은 결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3일 1호 경마일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